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오늘로 인공지능 대한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 공상과학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또 우리가 또 어릴 때나 이 공상과학 만화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거대한 컴퓨터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아마 인공지능 AI이 있다면 아마 그러한 거대한 컴퓨터가 아닌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인공지능의 시대가 매우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는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은 무서울 정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 모든 것들이 많이 왜곡되고 곡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인간이 누구입니까? 인간은 바로 탐욕의 짐승입니다. 인간만큼 탐욕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이렇게 이 물이 지어 있습니다. 사자가 나무 아래에 물이 지어 있는데 옆에 멧돼지가 한 마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자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먹이가 앞에 있는데도 별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배가 부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먹이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끝없는 탐욕의 짐승입니다. 배가 부르다고 해서 못 먹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말입니다, 자기가 돈이 많아도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마 인간만큼 탐욕적인 짐승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출산 시대에 있어서 인공지능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해괴한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는 양육강식의 시대가 될 것이며, 아마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한계점이 분명하게 그어지는 아마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경계가 명확하게 그어지고, 가진 자가 가지지 않은 자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이 사회적 시스템이 인공지능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사회적 시스템이 잡아먹히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없이 많은 난제와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요즘 판사들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정말로 판결하는 걸 보면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자, 그래서 우리 사법부를 개혁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난 아닙니다. 사람이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판사도 사람입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은 오류와 실수와 실패를 묻고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성공해가지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와 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 이런 것도 수없는 부침과 굴곡을 겪으면서 정해져 온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판사가 판결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인공지능에 맡기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오직 인간만이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가 왜 인간을 재판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수없이 많은 재판을 하다 보면 황당한 재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지 않는 재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은 인간만이 재판을 해야만 됩니다. 사법제도라는 것도 역사와 전통에 비롯할 때 수없이 많은 부침과 발전을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수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재판을 인공지능이나 컴퓨터에게 맡겨서는 아니 된다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서 그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아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필요한 것이지 인공지능 때문에 사랑이 선택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를 나누고 부부가 사랑을 하고 부부가 서로 다투는 것도 다 집안이 잘 되고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사랑을 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정하고 부부가 다툼을 하는 것도 누가 옳고 그름을 인공지능이 가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대책점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려면 사람이 그만큼 실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실력을 갖추어야만이 좀 더 나은 사고와 좀 더 나은 이 바라봄과 좀 더 나은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인간은 참으로 많이 배워야 되고 좀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되며 좀 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습득하고 배워야 됩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가 결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저출산과 환갑 노총각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야 그 나라가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현재와 미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는 바로 이 현재의 기준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없는 나라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이 하는 말과 이런 어떤 방식에 대해서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그것이 무조건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AI에 있어서 이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는 우리 행복과 우리 부와 우리 지식과 우리 영역이 좀 더 윤택해지고 좀 더 밝아야만이 이 인공지능 시대가 진정으로 우리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이 도착되면 더 적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자세는 우리는 옛날에 우리 주위에 기업이 10개가 있었다면 이제 우리 주위에 기업이 100개도 있을 수 있고 1000개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 삶은 정말로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해고야. 기업은 하나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주 우리나라는 피곤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바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행복이 첫째입니다. 나는 오늘 인공지능 이 AI의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얘기 떠들었는데 나의 얘기를 재밌게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으면 또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그렇지요. 이거 하도 좁은 길에 차가 있다 보니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해야 되겠죠.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둘이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또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그 지역에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나쁜 떡이 아닙니다. 그리고 떡을 쳐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청춘 남녀가 연인을 사귀는 것은 앞으로 100년 살아갈 이 마누라와 100년 살아갈 이 남편을 고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짝을 고를 때 수치와 데이트로 고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낭패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수치와 데이트로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얘기합니다.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떡을 쳐보세요. 떡을 쳐보면 영이 남자한테 와서 얘기할 것입니다. 이 여자 정말 예뻐. 이 여자 정말 멋져. 그리고 이 여자 정말 사랑스러워. 그리고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영이 여자한테 가가지고 이 남자 정말 멋져. 이 남자 정말 책임감 있어. 이 남자 정말 성실해.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떡을 쳐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기혼 이 남자 여러분, 또 기혼 남녀 여러분, 내 보아하니 요즘 기혼 남녀들이 너무나 일을 안 합니다. 기혼 남녀들이 얼마나 일을 안 하는지 참 우리나라가 너무 저출산에 지금 처해서 나라가 망함을 넘어서 소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도 알고 있습니다. 기혼 남녀 여러분들이 밤일을 많이 하고자 하나 이 제도와 이 행정의 미비로 인해서 아마 밤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만만한 거 하나 없습니다. 세상에 만만한 게 어디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일터로 나가면 그 일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있던가요?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밤일 하는 것도 만만한 게 없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다소 걸리더라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옛날부터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여러분, 부부가 박아야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안 박는데 어떻게 애를 낳나요? 물론 부부가 박는데
그게 뭐 마누라가 박는 건지 남편이 박는 건지 뭘 박는 건지 어디다 박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는 나도 피곤합니다. 뭐 우리나라 이렇게 피곤하니까 저출산이 왔다는 건데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래도 우리 기혼자 여러분 밤일 좀 열심히 합시다. 그러고 이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뭔 떡인지 모르겠는데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하고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고 청춘 남녀는 떡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떡집 사장이 아침에는 참기름 묻혀가지고 떡을 치고 지금 하는 얘기 좀 달달 외우세요. 아침에는 참기름 묻혀가 떡을 치고 또 점심 때는 이 콩기름 묻혀가 떡을 치고 또 저녁에는 들기름 묻혀가지고 떡을 치고 밤도 낮도 없이 떡을 쳐대니까 아마 떡집 사장이 떡 하나 주면서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고 도대체 기혼 남녀들이 도대체 뭘 박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 애들은 떡이라 하고 그 뭐 기혼 남녀는 박는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는 세모난 파이프 받고 좀 달달 외우세요. 점심 때는 네모난 파이프 받고 또 저녁 때는 동그란 파이프 받고 또 새벽에 자다 일나가지고 커다란 강간도 시절이 박아쌌고 밤도 낮도 없이 박아싸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참 피곤한 나라입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